1번에서 4번 중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주세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볼게요. 이분을 딱 표현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신라시대에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혈통에 따라 집의 크기부터 수레바퀴 장식까지 다 정하는 신분 시스템인데요. 그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사회적 장벽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틀이기도 했거든요. 이분은 뒷배경이 좀 든든한 분이세요. 혈통 있는 집안의 자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분이 그냥 허허벌판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거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정함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과하게 꾸미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띄는 포인트랄까? 이분은 또 말수가 많지 않아요. 어딜 가든 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분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분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광이 빛난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말이 없다고 해서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말없이 관찰하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분 레이더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보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전혀 티가 안 날 거예요. 근데 다 보시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 전문직이거나 학문적인 쪽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한 분야를 깊게 파온 사람이에요. 황룡사 구층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선덕여왕 때 자장유사의 건의로 세워진 황룡사 구층탑은요, 동아시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압도적인 규모의 그 탑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높이를 넘어 신라가 지향했던 정신적 권위와 이상을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인데 이분을 보면 딱 그게 생각나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 담긴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분이 쌓아온 것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걸 다 해왔지 싶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목표가 뚜렷해요. 남들한테 떠벌리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진가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처음엔 조용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운명처럼 등장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분일 거예요. 같은 모임이라든가 같은 업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라든가 이분이 처음부터 대시하기보다는 그분은 나를 먼저 관찰하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는 척했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던 거죠. 여러분이 처음에 이분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으로 인식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상대를 끌어당기는 묘한 마법 같은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자리에 가면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랄까? 이분도 그런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데 겉으로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를 헷갈릴 수 있어요.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신중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속에서 이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빛을 내는 존재예요. 이분 눈에는 여러분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찬란해 보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직 여러분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워낙 고고하고 눈이 높은 사람이라 웬만한 사람은 눈에 차지도 않는데 여러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어떻게 저렇게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완벽할 수 있지? 하면서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기품이 흐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아우라가 있다고 느껴요. 이 사람 입장에선 여러분이 감히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너무나 우아하고 신비로운 여신이자 완벽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조용히 챙겨주기 시작해요. 대놓고 챙기기보다는 어떤 자리가 있다 치면 여러분이 불편할 것 같다 싶으면 슬쩍 자리를 바꿔준다거나 여러분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랑비젓듯 여러분의 일상에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이분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얄팍한 대화는 아니고 이분이 여러분한테 뭔가 깊은 걸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꿈꾸는지. 처음엔 약간 의외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왜 물어보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분이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찐이거든요. 이분은 태생적으로 누군가하고 쉽게 가볍게 대화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내몽설화라고 있는데 김유신의 누이 보이가 꾼 범상치 않은 꿈을 동생 문희가 비단 치마를 주고 사드려요. 그 꿈을 산 문희는 이후 김춘추와 혼인하여 문명왕후가 돼요.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결단이 운명을 바꾼 거죠. 이분은 여러분을 볼 때 남들이 무심코 지나칠 것 같은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될 만한 뭔가를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마치 총 맞은 것 같은 직관이 온 거예요. 이분은 한번 마음에 품은 이상 쉽게 놓지 않아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를 뽑자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캐치한 건데 이분이 워낙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정제된 모습이 아니라 당신만의 가식 없는 솔직함과 본연의 진정성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그 어떤 포장지보다 진짜 여러분이 가진 내면이 매력적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분은 아직 드러내지 않은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포장된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이 굉장히 높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타입이라서 웬만한 사람이나 미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본 순간부터 눈이 완전히 돌아갔다 보면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거나 튀려고 애쓰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여러분만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스쳐 지나가는 단 1초의 순간조차 기품이 넘치고 미소 하나, 눈빛 하나에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 눈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이자 감히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무결점의 완벽한 미인으로 인식해요. 상대방이 관찰한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찬란함 그 자체예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내면까지 이렇게 깊고 맑을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해요.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씨에 남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커다란 그릇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의 미소 하나,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까지도 지독하게 아름다워서 숨이 턱 막힐 정도라고 해요. 세상 모든 아름다운 요소를 다 쏟아부어 만든 완성형 인간처럼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분에게는 완벽한 예술품이자 닮고 싶은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나타나 준 게 감격스러울 정도로 여러분을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있어요. 여기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건 억지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마음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곁에 있어요. 마치 자신이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지길 바란다는 것처럼.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여러분을 서서히 무장해제시켜요. 사실 이분도 이분이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도 지난 사랑에 상처를 입어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편해져서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말 못했던 것도 말할 수 있게 되고 숨겼던 것도 꺼낼 수 있게 되고 이분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다 그냥 어느 평범한 어떤 날 어떤 자리에서 눈이 딱 하고 마주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두 사람이 다 정류를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이다 싶은 그 느낌이요. 여러분은 이분에겐 오래도록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쉽게 마음 주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줬다는 거죠. 이분이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을 화려하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죠. 여러분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먼저 알아채는 센스를 가졌는데 그 센스는 여러분한테만 발동이 되죠. 이분의 사랑 방식은 딱 말하자면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형용사
고층탑처럼 쌓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완성되면 그 견고함이 어마어마한 것처럼요.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결정하면 그게 진짜예요. 가볍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이분이 배경이 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분이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분한테서 벽을 느낄 수 있어요. 이분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이렇게 신중한 건지, 그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 답답함이 밤에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잠을 자도 문득 생각이 스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좋긴 한데 나를 정말 원하는 건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건지, 내가 이 사람한테 혹시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밤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환영이 되어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분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분의 머릿속은 온통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분이 보기에 여러분은 감히 자기가 쉽게 범접할 수도 없을 만큼 과분하고 고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랫동안 고고하게 지켜온 성벽도 여러분의 다정한 눈빛 하나에 단번에 무너져 내렸다고 느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게와 영감으로 다가가고 여러분이 가진 당당함과 타인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은 이분이 평생 찾아 헤매던 궁극의 이상형 그 자체예요. 이분 눈에는 여러분이 세상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우아하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화되는 최고의 존재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스트렝스 카드를 보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분이 여러분의 불안을 억지로 없애주진 않아요. 그냥 옆에 있어 줌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안정 같은 걸 찾게 해주잖아요. 이분이랑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밤에 하던 그 복잡한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이분이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긴 한데 이분이 있어야지만 안정이 찾아지는 조금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카드를 보면 여자가 까만 리트리버를 자신만의 다정한 손길로 길들이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의도치 않게 그렇게 다뤄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어느 순간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여기 이 카드는요, 비영랑이란 카드인데 잠시 소개를 하자면 비영랑은 죽은 왕의 혼란과 산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인간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 그 경계에 서서 하룻밤에 귀신들을 부려 거대한 다리를 놓은 존재였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죠? 근데 비영랑처럼 이분도 보이지 않는 힘을 동원해서 여러분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순식간에 해결해요. 이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혼자서는 넘기 어려웠던 어떤 벽들을 이분이 같이 있어주면 넘어지거든요. 이분이 가진 배경이든 이분이 가진 지혜든 아니면 그냥 이분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든요. 이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상식 밖의 경로로요. 그리고 여기 이 비단 꿈이 말하는 것처럼요. 모니가 비단 치마를 주고 언니의 꿈을 산 것처럼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내줘야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에너지든 뭐가 됐건 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분이 배경이 좀 되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니가 그 꿈을 샀더니 멍비가 됐잖아요. 이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진심으로 먼저 다가갔을 때 이분이 여러분한테 주는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나면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관계가 돼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채워줄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깊이 있는 사람이라 이분이랑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도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요. 이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분한테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틀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분을 가두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그 틀에서 잠깐 벗어나는 경험을 줘요.
달콤한 일탈이랄까, 자유로운 해방이랄까, 이분이 여러분 앞에서는 그 단단한 껍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앞에서만큼은 그 무거운 위치를 잠깐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분한테 엄청난 해방감이에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여러분은 자신의 답답하고 단단했던 삶의 틀을 깨트려준 단 하나의 구원자이자 구세주 같은 존재예요. 평생 냉철하고 엄격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는 아이처럼 솔직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넓고 깊은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과 범접할 수 없는 품격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권위나 재산보다도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요. 여기 이 흑룡사 9층탑 보시면 하늘에 닿으려 했던 그 야망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끔 꿈꾸게 만들어요. 이분이랑 있으면 나도 뭔가 더 할 수 있겠다 싶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을 높은 이상을 향하여 날아가고 싶게끔 하는 열망을 품게 되니 동기부여의식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기존의 삶에서 보다 더 활력있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높게요. 솔직히 배울 거 없는 사람보다 옆에서 자극 주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을 주는 사람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자극이 되거든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도 그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싶은 열망이요. 그리고 여기 이 비영랑처럼 이분이 여러분이 혼자서는 열기 어려웠던 문들을 열어줘요. 이분이 가진 배경이든 인맥이든 지혜든 이분이 여러분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힘들 것 같았던 것들이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 의외로 풀리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런 조력자예요. 근데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면 일단 이분 앞에서 꾸미려들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여러분을 그 자체로 원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포장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도 여러분의 불안한 부분도 이분은 다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이분이 원하는 여러분이에요. 여기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요. 동물을 길들이는 건 힘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이분도 여러분의 진심을 원해요. 그리고 이분이 신중하다고 해서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이분은 이분 나름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믿어줘야 해요. 여러분이 재촉하면 이분이 오히려 더 신중해져요. 그냥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살면서 기다려주세요. 그 모습이 이분을 더 끌어당겨요.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정말 오는 건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건지. 근데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면 발치의 타로 카드를 바라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요.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분이 오고 있어요. 비영란이 하룻밤에 귀신들을 부려 다리를 놓은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힘들 것 같았던 이 인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마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언젠간 내게 다가올 그 인연을 생각하며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 이 사람 얘기 바로 시작할게요. 이 사람이 처음 눈에 들어올 때 어떠냐면요. 딱 봤을 때 편안한 사람이에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딜 가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억지로 꾸민 게 아닌데 좀 자연스러운 여유? 이 사람이 어딜 가든 공간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매너가 나이스한 게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이분은 가만히만 있어도 호감형이라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외형적으로는요, 좀 세련됐어요. 요즘 아이돌 같은 느낌은 아니고 배우? 그쪽 상이에요. 이 사람이 또 웃는 얼굴이 기억에 남는 타입이에요. 여기 천년의 미소 보이시죠? 천년의 미소를 말하자면 경주 영묘사터에서 출토된 얼굴무늬 수막새거든요. 천년이 지나도 그 온화한 미소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가 딱 그분의 이미지와 같아요.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긴장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존재감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어떤 면이 겉으로는 편안하고 여유로운데 속마음을 쉽게 꺼내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내면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 웃고 있는데 속에 뭔가 많은 생각이 많다고 해야 하나?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친한 것 같은데 어딘가 거리가 있는 느낌? 이게 이 사람이 신중해서 그런 거거든요. 애초에 이런 분들은 함부로 마음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마음을 주면 그게 찐인 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분야에 엄청 몰두하시는 분?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목표가 정해지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디테일에도 강하고 성실한 장인적 기질을 동시에 가지셨어요. 자기 일 얘기를 막 떠벌리기보다는 그냥 묵묵하신, 이분은 좀 묵직한 맛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이분이 디테일에 강하고 밤낮 없이 자기 분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고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이고 명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디자인이나 가구, 건축, 인테리어 같은 디테일한 미감을 다루는 크리에이티브 분야 전문직의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화면이나 기계 앞에서 오랫동안 밤새워 작업하는 IT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혹은 묵묵히 자기 기술이나 연구를 파고드는 연구원이나 기술직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이름이나 브랜드를 걸고 기획부터 제작까지 섬세하게 완성해내는 전문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 혹은 공방을 운영하는 아티스트나 창작자 형태의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티를 내지 않지만 들여다보면 자기 영역에서 완벽한 포트폴리오나 전문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능력자이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분은 꿈이 엄청 커요. 여기 이 카드는 해상망 카드라고 하는데요. 장보고를 본땄어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하대의 청해진을 거점으로 당과 일본을 잇는 해상교역로를 장악했던 말 그대로 해상왕이었거든요. 그분에게는 거친 바다를 무대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그 개척 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곳을 보는 분이에요. 국내보다 해외라든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큰 무대라든가 이 사람이 그걸 향해 지금 한 땀 한 땀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만나실 가능성이 높아요. 금돼지처럼요. 최치원이 황금돼지에게 납치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그 비범한 탄생 설화처럼요. 위기인 줄 알았던 사건이 사실은 대박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날, 어떤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퀀텀 점프돼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운명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걸 거예요. 어떤 모임이거나 행사거나 아니면 업무적인 자리거나 여러분이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이거나 갑자기 생긴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이 사람이 천년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나이스한 매너를 가진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마음을 안 한다 뿐이지 사회적인 가면을 잘 쓰고 계셔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의뢰 말을 걸었을 뿐인데 뭔가 달랐을 거예요.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이 사람 뭔가 다른데 싶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쉽지 않겠네 싶은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눈에 홀리는 가벼운 화려함이 아니라 겪어볼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깊고 묵직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과 가볍게 나눈 몇 마디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절제된 언어 습관, 타인의 말을 흐트러짐 없이 경청해주는 선명한 태도, 그리고 자기 삶의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한테 아주 강렬하게 닿았거든요. 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을 깊이 관찰하는 편인데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시간을 들여 알아갈수록 훨씬 더 대단해질 사람이구나. 근본부터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진짜 기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며 속으로 깊은 경외심
같은 거나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여기 월정교 카드를 봐주세요. 월정교에 얽힌 설화를 소개해드리자면 월정교는 원효와 요석공주의 설화로 승려와 공주라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맺어진 특별한 인연을 의미하는 달이에요. 원효가 의도적으로 물에 빠져서 궁으로 들어갔잖아요. 정해진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게끔 여러분을 북돋아 주려고 다가왔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편하게 말을 거는 거죠. 여러분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편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감탄할 만한 포인트를 느끼실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가진 대화의 깊이와 세련된 센스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색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해주는데 이에 못지않게 여러분도 어색하거나 무거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흐름을 이끌어가는 순발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부담 느끼지 않게 선을 지키면서도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똑부러진 모습이 있으셔서 이 모습에 그 상대방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빠져들 거예요. 이 사람도 눈이 좀 높은 편인데 여러분과의 소통에서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티키타카가 맞다 보니까 이때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오, 이 사람 봐라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매력에 압도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은 편하게 하지만 속을 다 드러내진 않아요. 여기 이 투 오브 소즈처럼요.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는데 그걸 티를 안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만남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혼자서 자기와의 서사를 꾸며나갈 거예요. 여러분을 오래 기억한다는 거죠. 집에 가서도 오늘 만나서 뭐 했더라? 계속 잔상에 남는다고나 할까? 뭔가 더 알고 싶다고 해야 하나? 뇌리에 박혔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이 에이드 오브 펜타클스처럼 한번 목표가 생기면 묵묵히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마음이 생기면 표현은 화려하게 안 해도 조금씩 행동으로는 보여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다시 다리가 놓이는 거거든요. 한번 연결되면 그 연결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신호는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예요. 지나가면서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알아채주기도 해요. 대놓고 챙기진 않을 수도 있어요.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주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도 따뜻함도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일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야?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을 두고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 여러분이 타인에 대할 때 보여주는 성숙하고 깊은 포용력이에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여러분 특유의 침착함과 계산 없이 사람을 정성으로 대하는 여러분의 그 진정성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존경심을 자아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이야말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는 고귀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때가 와요. 여기 이 금돼지 카드를 보시면요. 평범했던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때는 이 남자가 완전히 나한테 빠져들었구나 하는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엔 신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은 뭔가 계기가 생겼을 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을 때라든가 그때 이 사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싶은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신중하기만 있지 않아요.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직진남이 될 거예요. 밀당 없이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은요. 이 월정교처럼 달빛 아래 다리 위에서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장면처럼 어떤 로맨틱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거창한 고백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 순간은 어느 날 저녁 조금 따스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이미 서로 알고 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그 순간이요. 심장이 쿵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서 특히 소름 돋았던 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그냥 웃는 순간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지만 여러분이 웃는 그 순간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웃음을 보면서 완전 심장이 쿵 했을걸요? 그 미소에 치는 거죠. 그 뇌리에 박힌 생각들 때문에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여러분 웃음이 자꾸 생각날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의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분위기 전체를 한 번에 부드럽게 반전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요소예요. 이 금돼지처럼요. 평소에는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는 완벽하고 단단한 모습인데 웃는 순간에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그 유연하고 무해한 미소를 보는 순간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나 경계심이 단번에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반전의 담백한 미소가 이 사람의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버린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냐면요. 이 사람이 꿈이 큰 사람이잖아요. 거친 바다를 무대로 나아가는 그 에너지를 담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큰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분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 사람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순히 곁을 채우는 연인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운 동반자로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원대한 안목, 정교한 판단력, 그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내면이 이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거대한 운동력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커다란 판이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느낄 만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부족한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너무 귀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받고 싶었던 것들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직 여러분이라서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이 그만한 정성과 최고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닌 당당한 작품과 타인을 안아주는 깊은 그릇을 아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과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에게 최고만을 선사하는 것이 이 사람에겐 가장 당연하고도 보람찬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할 때는 여러분이 좀 기다려줘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작업하는 시간에는 혼자 다른 세계에 있거든요. 연락이 늦어지거나 약속을 미루거나. 근데 이게 여러분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쌓아가는 그 시간이 결국 두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그 인식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꿈꾸는 해상왕처럼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에너지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자기 세계 안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여러분 세계도 넓어지게 돼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방향,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한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더 커질 수 있겠다 싶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작게 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봐요.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여러분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거대한 역량을 지닌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범한 통찰력과 대범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함께 안에 가두려 하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과 가치가 세상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뜨겁게 조력하고 격려해 줄 거예요.
이 사람이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 미래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중한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결정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가리개를 벗고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의 미래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단계를 밟으며 신중을 기하는 이유도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크고 중대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자신이 책임지고 온전히 지켜내야 할 고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섣부른 행동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 사람은 스스로를 가다듬고 완벽한 준비를 마친 뒤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이 텐 오브 원즈가 말해줘요. 일반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선 텐 오브 원즈가 혼자서 짐을 짊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비트위너스 타로에서는 화려한 강연장에서 완성된 책을 안고 서 있는 사람 옆에 아이를 목마태운 파트너가 박수를 보내는 그 장면으로 묘사돼요. 성공의 끝이 고독이 아닌 가족의 화합으로 완성되는 장면으로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꿈꾸는 게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쌓아가는 거예요. 해상원처럼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옆에 여러분이 있는 그림이 돼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로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자신의 그늘에 가려질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스스로 탑을 쌓아 올릴 탁월한 전문가이자 깊은 인품을 지닌 리더예요. 여러분이 이루어낼 무수한 성취와 빛나는 행보에 이 사람은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를 보낼 거고 서로의 성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가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삶의 가장 큰 명예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무거운 걸 들 때 여러분이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이 무거운 걸 들 때 이 사람이 옆에 있어줄 거예요. 이 텐 오브 원즈 카드처럼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박수 보내주는 사람, 내 짐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만남이 금돼지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됐잖아요. 위기인 줄 알았던 상황이 사실은 대박의 시작이었던 거고요. 이 인연이 그래요. 여러분이 이게 인연이 될 거라고 처음에 몰랐을 거잖아요. 어쩌다 그 자리에 있게 됐고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근데 돌아보면 그게 다 흘러온 거였던 거잖아요. 이 월정교 카드가 말해주듯 여러분 사이에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 이 인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에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온 내면의 깊이와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채고 그 가치에 깊은 존경을 보내며 다가올 단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갈 그 단단하고 거대한 흐름을 스스로 믿고 차분히 맞이해보세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3번 여러분이 만나보게 될 이 분은요, 딱 봤을 때 자신감이 있어요. 뭔가 당당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식스 오브 원즈는요, 대중의 찬사와 파트너의 지지 속에 읽어낸 근위완양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이분이 딱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존재감이 뿜뿜해서 어딜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타입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한 번 시련을 겪고 그걸 이겨낸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한 번 무너져본 사람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 특유의 단단함? 그런 게 이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서 금이완양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여유와 자존감이 느껴지게 돼요. 다시 이겨본 사람만이 갖는 그 기운이요. 외형적으로는요, 세련됐어요. 이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꾸안꾸 스타일이고 과하지 않은데 존재감이 있어요. 이분이 입고 있는 것, 이분이 말하는 방식, 이분이 움직이는 방식, 자연스러운데 이게 다 계산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다듬어온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안압지 카드 한번 볼게요. 이 안압지가 낮에 가면 그냥 평범한 연못인데 밤이 되면 수면의 궁궐이 완벽하게 반영되잖아요. 이게 통일신라 조경예술의 극치인 그 동궁과 월치처럼 나타나는 거거든요. 안압지에는 하늘의 질서와 지상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하려 했던 신라인들의 철학적 공간이거든요. 잔잔한 수면 위에 투영된 궁궐의 실루엣이 지극히 화려하지만 결코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환영과도 같은, 이분이 딱 그래요. 처음엔 그냥 매력있네 싶은데 알면 알수록 이분 안에 담긴 게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는 거예요. 수면 아래 궁궐이 비치듯 이분 안에 숨겨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첫인상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매력적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요, 감히 함부로 다가설 수가 없을 만큼 고결하고 우아한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보고 들은 게 많은 사람이라 웬만한 외모나 매력에는 눈 하나, 눈썹 하나, 눈짓 하나 안 꿈쩍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흔한 사람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클래스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특유의 단정하면서도 묘하게 사람 마음을 홀리는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 과하게 애쓰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은은한 기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 독보적인 아우라를 보는 순간 자기의 그 높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속으로 아, 가지고 싶다, 내 곁에 두고 싶다라는 강력한 열망을 품게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어떤 면이 있냐면요. 겉으로는 저렇게 당당하고 밝은데 사실 이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엄청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해요. 겉으로는 유연하고 편안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신만의 철저한 야망을 품고 있는 외유내강의 책략가라고나 할까? 모든 걸 드러내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보여준다고나 할까? 현실의 제약을 뒤로한 채 지혜와 전략을 은밀히 구축하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이 식스 오브 완즈가 보여주듯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데 새벽에는 이 세븐 오브 소드처럼 혼자 치밀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면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을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긴 해요. 단순하게 파악이 안 되고 또 알면 알수록 새로운 면이 보이게 돼요. 그게 이분의 매력이기도 하고 처음엔 이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세요. 여기 이 미실 카드 보이시죠? 이 미실은 삼국유사에서 진흥왕 등 여러 왕대에 걸쳐 궁중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잖아요. 빼어난 매력과 관계의 기술을 통해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비취색과 금실이 순화진 궁중의복을 입고 서늘하면서도 온화한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설계를 마친 심리전의 마스터다운 모습? 이분이 이 에너지를 닮았다고 보신대요. 이 사람에겐 아주 중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이분은 일단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는 뭔가를 숨기기 어려운 게 있어. 이분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파악해요. 그리고 이분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아요. 근데 드러내놓고 이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까나? 진흙 같은 환경에서도 화려하게 피어난 연꽃처럼 이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들의 속마음이나 약점은 칼같이 파악해서 요리조리 주무르는 심리전의 신인데 묘상하게도 여러분 앞에서는 그 신통한 두뇌 회전이 딱 멈춰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가식이나 계산 따위는 전혀 없는 너무나 맑고 깊은 호수 같은 내면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세상의 온갖 간사함과 계산적인 관계에 지쳐있던 상태인데 여러분의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성품, 누구에게나 뚝심있게 진심을 다하는 그 고단 태도를 보면서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는 거죠.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마치 세상의 온갖 찌든 때 속에서도
홀로 청초하게 피어난 만개한 연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맑고 단단할 수 있지? 이 사람의 이런 점을 마음을 담고 싶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지친 영혼도 구원받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이분은 여러분의 그 깊고 단단한 내면적 가치에 완벽하게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이분은 연애에서도 그래요. 이분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기보다는 상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움직여요. 미실처럼요. 칼보다 날카로운 두뇌와 부드러운 유혹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인지라 이분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알아채기 전에 이미 이분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오갔고 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움직였다는 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기 일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비트위너 스타로에서 나인 오브 완즈는 번아웃 직전까지 몰아붙이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이분은 자기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고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뒤에 걸린 8자루의 지팡이처럼 과거에 일궈낸 눈부신 성공들이 이제는 이분을 지켜주는 사회적 명성이 된 거예요.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분이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쳤으나 포기하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지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지칠 때가 있겠죠? 그 지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혼자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강점이기도 하고 가끔은 이분을 외롭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뭔가를 혼자 짊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외롭고 강인한 완벽주의자가 여러분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본인의 일이나 삶에 대할 때 보여주는 은근한 열정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과시하지 않아도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전문성, 똑부러지는 센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챙기는 그 따뜻한 포용력을 가지신 여러분을 이 사람은 완전히 반해버려요. 이 사람은 늘 경쟁하고 버티느라 세상이 차갑고 냉혹하다고 느꼈는데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거대한 안식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 우아하고 능력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따뜻하면서도 야무진 일상의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세븐 오브 펜타클스처럼요.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눈앞의 성과에 들뜨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의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할 줄 아시고 일단 인내심이 강하세요. 나무에 열린 7개의 펜타클을 당장 따려 하지 않고 충분히 익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 아시죠? 이분은 뭔가를 결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성급하게 막 달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도 쉽게 하지 않아요. 묵묵히 쌓아가는 거거든요. 또 이런 점이 이분이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유예요. 남들이 포기할 때 이분은 버텼던 거예요. 이분이랑 여러분의 만남에서 이견대를 한번 짚고 갈게요. 이견대는 신문왕이 세웠는데 동해에 용이된 문무왕과 성자 김유신을 마주했다는 신비로운 설화가 배경이에요. 이름 자체가 주역의 이견대인에서 유래했잖아요. 위대한 존재와의 만남을 상징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 시야를 확장할 때 비로소 깨달음의 정점에 도달하잖아요. 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통찰, 그리고 보이지 않던 진실을 꿰뚫어보는 순간의 환희를 담고 있는 곳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이 딱 그런 순간이에요. 어떤 높은 관점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공간이 아닐 수 있어요. 뭔가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자리라든가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거라든가 이분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이분이 먼저 본 거예요. 이견대에서 위대한 인물을 마주하듯 이 사람은 여러분을 처음 본 순간 영혼의 거대한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 수준을 까마득히 넘어서 그 공간 전체의 공기 흐름을 바꿔버리는 압도적인 매력의 소유자거든요. 여러분이 말할 때 그 감미로운 목소리 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응시하는 그 깊은 눈빛, 그리고 센스 넘치는 위트와 지적인 대화 기술까지 이 모든 게 이 사람 눈에는 너무
너무나 완벽하게 나를 위한 계산된 천상의 매력처럼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속으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미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어요. 아무나 곁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 주변에 있다는 것, 일종의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라고나 할까? 이분의 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게 이미 여러분이 이분한테 특별하다는 증거예요. 이분은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티를 내지 않아요. 여기 세븐 오브 소즈 카드를 보시면요, 겉으로는 유연하고 편안하게 대하는데 사실 이분이 여러분을 꽤 오래 관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먼저 다가오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이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걸 어느 순간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이분의 방식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방식도 직접적이지 않고 서서히 스며든다고 해야 하나?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이구나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분이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또 그냥 잡담을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어서 이분이 하는 말들이 다 어떤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말에 뼈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에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게 그냥 대화를 이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분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을 끌어당긴다고나 할까? 이분이랑 있으면 나도 생각이 많아지는 느낌?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랑 얘기하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셔서 이 사람이 던지는 지적이고 깊은 질문들을 여러분이 엄청나게 유연하고 지혜롭게 받아치거든요. 이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참 얕다, 재미없다 느끼며 속으로 사람들을 평가절하 하듯 했는데 여러분과의 대화에서는 완전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지적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독창적인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거친 내면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여러분 특유의 매혹적이고 여유로운 미소에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외모, 지성, 성품, 센스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전히 완벽한 결정체 그 자체로 보이는 거랍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이 미실처럼 직접적으로 들이대지 않아요. 이분이 나름의 주도권을 잡는 방식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이분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딱 그 순간에 이분이 나타날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운명. 이분이 여러분을 주의 깊게 봐왔던 거예요. 이분이 미실처럼 상대방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알 때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해서 지나가면서 한 말처럼 나중에 꺼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어 보일 때 먼저 알아채는 것도 있을 거예요. 상대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겠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인생 단 한 번의 운명적 여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 머리를 쓸어 넘기는 손짓 하나,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목소리 하나에도 한껏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나가듯 한말 한마디를 밤새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한 사람의 마음에 내가 닿을 수 있을까? 티는 진짜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혼자 수천 번 전략을 짜고 가슴을 졸여요. 남들 앞에서는 미실처럼 냉철하고 완벽한 플레이어인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그저 여러분의 인정과 사랑만을 갈구하는 수줍은 애타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여러분한테 조금씩 속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분한테도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이분의 야망, 이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이분이 진짜 원하는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서는 어느 순간 그 지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신호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한테는 6 오브 원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한테는 여기 안압지 수면처럼 진짜 모습을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너머의 사람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앞에서는 그 단단한 갑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증거예요. 이분이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거든요. 애초에 이분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 앞에서만 이 단단한 갑옷을 스스로 벗어던지겠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수용력과 거대한 바다 같은 포용력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내 모든 어둠과 약점까지도 기꺼이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완벽한 모습만 강요받던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유쾌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완벽하게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은 단순히 매력적인 이성을 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영혼의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수용력과 따스함에 이 사람은 감격하고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향해 경이로움을 넘어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게 여러분을 감싸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이분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도 몰랐던 부분을요. 이분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보거든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분이 여러분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이분이 보는 거라서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이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당당함 너머의 사람을요. 여기 세븐 오브 소즈 보이시잖아요. 새벽에 혼자 치밀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고독한 사람 같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분한테 더 끌리는 거예요. 이분이 단순히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처음에는 좀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미실처럼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이랑 있으면 뭔가 심리전을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분이 항상 한 발 앞서가는 느낌을 줘서요. 마치 다음 수를 이미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이분이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분은 오직 자신이 진지하게 여기는 관계에서만 이런 에너지가 나와요. 이분이 가볍게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이 관계는 쌓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빠르게 달아오르는 관계가 아니고 이분 또한 서두르지 않아요. 나무에 열린 펜타클이 충분히 있기를 기다리듯 이 관계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가 정말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서두르지 않고 쌓아온 관계가 그만큼 단단하니까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분이 이 안압지 카드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이 다를 수 있어요. 이분이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는데 사실 이분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사회적으로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정작 여러분한테 인정받는 것에서 이분이 다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여러분의 인정이 이분한테 다른 의미? 여러분이 이분의 진짜 모습을 봐줄 때, 겉의 화려함 너머의 사람을 봐줄 때 이분이 그걸로 항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분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요를요. 여러분은 이분이랑 있으면 여러분도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서 이분이랑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의 가능성을 다르게 보게 돼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거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분이 비춰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거울 삼아 보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독보적인 가치예요.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본 눈높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눈에 여러분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그 어떤 성공이나 명예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 여러분이 가진 우아한 기품,
타인을 압도하는 은은한 카리스마와 순수한 매력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속으로 대체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사람을 내 삶에서 마주하게 되었을까 하고 감탄하고 또 감탄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최고의 명품인 건 거예요. 여기 이 도깨비 기와 카드를 보실게요. 도깨비 기와는 신라 건축물의 지붕 위에서 부릅뜬 눈과 위험 있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던 귀면화를 말하는데요. 이 도깨비 기와는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 재앙과 악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벽사의 상징이었어요. 처마 끝에 걸려 집안으로 스며드는 애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차단해 주었는데, 이런 도깨비 기와는 소중한 공간과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인간의 강력한 수호 의지가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시함으로써 오히려 그 위협을 제압하는 용기와 어떠한 외부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방어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강력한 수호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두 사람만의 성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분이 치명적인 매력으로 세상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여러분한테만큼은 그 갑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서 지키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완벽한 존재인 여러분이에요. 덜에는 이분이 여러분을 지켜요. 외부의 시선이든 나쁜 에너지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분이 막아주는 거예요. 부릅뜬 눈으로 애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차단하는 김연아처럼 이분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니까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세상의 때가 묻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력과 지략, 그 치밀한 머리와 자신만의 관계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거나 흔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부릅뜬 눈의 도깨비 기와처럼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애군을 박살내버릴 만큼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할 거랍니다. 결혼은 이런 사람하고 해야 해요. 이게 또 이 관계의 핵심이기도 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수호자가 되는 거죠. 이분이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지만 여러분한테는 그 강함이 보호의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닌 전략과 지략이 두 사람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관계에서도 그래요. 쉽게 놓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오려는 것들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관계가 돼요. 두 사람이 함께일 때 더 빛이 날 거예요. 이분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랑 함께일 때 이분이 더 완성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선 본인의 그 화려한 원간 위에 올려진 가장 찬란한 보석이 바로 여러분인 셈이죠. 관계의 무거움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쌓아온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단단해요. 빠르게 시작된 관계가 아니에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어요. 그게 이 관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번아웃 직전까지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관계에서도 그래요. 쉽게 놓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함께일 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칠 때 여러분이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이 지칠 때 이분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관계가 만들어가는 전후예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이분은 되게 치밀한 분이시잖아요. 그 치밀함이 때론 두 사람 관계에서는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진 전략적인 사고가 두 사람 관계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처럼요. 이분이 홀로 고군분투했던 것들이 결국 두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이 대단한 분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처음엔 이분이 그냥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이미 뭔가를 이룬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 안에 담긴 게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이분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신호예요. 이분이 아무한테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올려다보고 경외하는 완벽한 인물,
바로 여러분에게만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싶어 하는 거랍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거예요. 이분이 치명적인 매력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거예요. 이분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어줄 분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러분이랑의 관계를 쌓아갈 때 그 진가는 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성역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 사람이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여러분의 절대적인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가진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은은하게 빛나는 그 독보적인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 돼요. 이 사람이 알아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넋을 잃은 채 걸어 들어올 테니까요. 그 경이로운 흐름을 믿고 가세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이분 얘기 바로 시작할게요. 자, 4번 분들의 이분은요, 아주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기 비천산 카드를 한번 볼게요. 비천산은 거창한 날개 없이도 오직 구름과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하늘을 유영하는 그 형상을 뜻해요. 억지로 거스르는 힘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손에 든 악기와 향로처럼 인간의 순수한 예술적 정성이 신성한 차원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초월적 매개의 에너지인데 이분이 딱 그 에너지를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 뭔가에 얽매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가진 특유의 에너지가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분 앞에서는 뭔가를 억지로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 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래요. 이분은 아무래도 어딘가에 예술적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좀 감각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입고 있는 것, 이분이 쓰는 물건들, 이분이 좋아하는 것들 다 뭔가 그 사람만의 취향이 깃들었다고나 할까? 남들이랑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입고 있는 옷도 특별해요. 일반적인 명품 브랜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딘가 개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무텐트 같은 느낌? 남들도 다 아는 평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분이 차고 있는 시계도 쓰고 있는 가방도 선택하는 카페도 들으면서 다니는 음악도 다 뭔가 남과 다른 감각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해주듯 이분은 취향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가 정말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독보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딱 바라봤을 때 속으로 얼마나 감탄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스스로 자기 취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눈이 정말 높은 사람인데 여러분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내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진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졌구나 하고 첫눈에 압도당해버려요. 이분이 보는 여러분은요,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본연에서 풍겨나오는 고유한 아우라와 기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무심하게 던지는 눈빛이나 특유의 분위기에서 매혹적이고 세련된 감각이 흘러넘친다고 느껴요.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결이 이 사람 눈에는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세계가 강해서 웬만한 사람한테는 영감을 안 받는데 여러분을 보는 순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그 고유의 매력과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까지 갖춘 여러분을 뮤즈로 생각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이 또 어떤 면이 있냐면요. 겉으로는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분이 한번 결심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이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도록 길을 끊어버리고 앞으로만 나가는 그런 결단력이 있거든요. 가볍고 자유로운 외면 뒤에 이분이 품고 있는 비장한 결단력이 있어요. 이분이 뭔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이분이 등 뒤에 불을 지르고 앞으로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비장함이 이분을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가벼워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이분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수의 진을 치는 비장한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의를 다지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가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과 강인한 절제미 때문이에요.
이분이 보기에 여러분은 어지간한 풍파에도 징징대지 않고 자기 자리를 묵직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내공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정해 보이는데 그 안에 절대로 꺾이지 않는 자존감과 숭고한 분위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분은 세상의 온갖 가식과 가벼움을 질려했던 사람인데 여러분의 그 곱고 고든 태도, 약자에게 따뜻하고 자기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호한 품격을 보면서 깊은 경외감을 느껴요. 이 사람 곁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내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확신을 여러분의 그 강인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상처가 있는 분이세요. 여기 5 오브 소즈 카드를 보시면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류와 메스를 든 채 뒤로 비웃으며 속삭이는 동료들의 냉소를 견뎌야 했던 그 장면을 담은 거거든요. 이분은 한번 큰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아니면 뭔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굴욕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처로 얼룩진 영광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어봤을 거예요.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말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버텨야 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분이 그걸 어떻게 버텼냐는 거예요. 4컵스 에너지를 발동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카드는 화려하지만 답답한 대저택 나무 아래 팔짱을 느슨하게 끼고 깊은 생각에 잠긴 그 장면이 담겨 있거든요. 이분은 그 상황을 도망치거나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찰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온을 찾은 거예요. 이분은 사실 예민하지만 생각이 정말 깊은 사람이거든요. 현실적인 이득과 내면의 평화 사이에서 섬세하게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성숙하고 이성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질투나 배신으로 속이 문드러지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던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치유를 느끼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상처나 인간관계의 찌꺼기 따위는 전혀 묻어있지 않은 너무나 맑고 순수한 영혼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깊고 수용력 넓은 포용력, 남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품어주는 그 따뜻한 온기에 이 사람이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엄청 감동하는 거죠.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은 마치 모든 상처를 다 받아주고 씻어내주는 거대한 호수 같기도 하고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원자 같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닌 그 맑은 지혜와 세상을 통찰하는 깊은 눈빛,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완벽한 인품에 이 사람이 완전히 매료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날 절대 이용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에겐 내 상처를 내보여도 안전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그 넓은 마음과 성숙함에 깊은 존경의 마음과 사랑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3 of Pentacles 카드가 말해주듯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일에 있어서 협업을 정말 잘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사용한다고 해야 하나?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타인과 원만하게 협력할 줄 알아서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주변에서 신뢰를 받아요. 예를 들자면 이분은 프로젝트를 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팀을 중요하게 여겨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전문성을 중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온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이나 역량을 보며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진짜 능력의 상징이자 갑벽한 완벽주의자일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일을 해낼 때 보여주는 그 치밀함, 놀라운 집중력, 그리고 판을 읽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직관력에 말은 하지 않아도 감탄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고 지혜로울 수 있지 싶은 거죠.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핵심을 딱 짚어내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지적인 매력에 이 사람이 푹 빠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어우르고 이끄는 타고난 리더십과 지혜까지 겸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 여러분을 동경하면서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세상 어떤 거대한 일이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저 뛰어난 안목과 능력을 닮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의 지성과 능력을 최고로 높게 평가하고 대단한 파트너십을 기대해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두드리 카드가 돋보이는데요. 이 두드리 카드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두드리는 한국 민속의 가장 역동적인 존재인 도깨비예요. 치밀한 계산과 계획을 비웃듯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뒤집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이분이 그 에너지를 닮았어요.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있다고나 할까? 이분이랑 있으면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고착화된 상황을 뒤흔드는 트릭스터적인 면이 있거든요. 지루한 일상에 파격을 가져오는 거죠. 이분이랑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오늘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평범한 오후가 이분 한마디로 갑자기 신나는 모험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좀 엉뚱해 보이는 제안이 정말 재밌는 일로 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너지처럼 여러분과 이분과의 만남 자체가 두드리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계획된 만남이 아니고 어떤 즉흥적인 계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자리에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두 사람을 같은 공간에 있게 만들었다거나 하는 식이요. 예를 들면 평소에 안 가던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서 이분을 만난다거나 친구의 초대로 어떤 전시회나 공연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다거나 하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른 것처럼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두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공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술이나 창작과 관련된 자리거나 아니면 뭔가 자유로운 에너지가 있는 곳이거나 음악 페스티벌이라든가 창작자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든가 혹은 어떤 오픈마켓이나 전시 같은 데서 말이에요. 빛천선처럼 구름과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주의 흐름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그런 여러분한테 정말 가볍게 다가와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이분이 뭔가 재밌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엉뚱한 상황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거나 할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뭔가 웃긴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혹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제안을 하는 그런 식이요. 저 음악 있잖아요. 진짜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긴장감 없이 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요. 이분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어떠한 느낌적인 느낌이 왔을 거예요. 여기 이 비천상 카드가 말해주듯 영감이 오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뭔가 창의적인 자극을 여러분한테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현 방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가 이분한테는 영감이 되는 거죠. 그게 이분이 여러분한테 끌리게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분한테 여러분은 뮤즈예요, 뮤즈. 이 사람은 여러분과 처음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신선함과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나 리액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센스 넘치는 분위기에 이 사람이 속으로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리액션을 보이지?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본인만의 독창적인 가치관과 당당함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서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거칠애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도 타인을 완벽하게 배려할 줄 아는 그 압도적인 매력과 유쾌함에 이 사람은 첫눈에 반해버려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매혹적이고 흥미진진한 영감의 원천이자 평생 알아가고 싶은 유일무이한 인물로 각인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달려오지는 않아요. 뽀오브컵스처럼요. 이분이 때로는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한테 호감이 생겼는데 그걸 바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분이 한번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라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볍고 자유로운데 왜 나한테 저러지? 어장관리하나 싶은데 속으로는 정말 신중한 사람이라서요. 이분이 여러분을 충분히 관찰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찰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어떤 매력에 더 깊게 빠져드는지 아세요?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여러분의 반전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쾌해서 주변에 사람이 넘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자기 사람에게만 진심을 다하는 절제된 모습에 빠져드는 거죠.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그 흐트러짐 없는 생활 방식과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심에 완전히 매료되게 되어 있어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단점은커녕 매력이 양파 껍질 까이듯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조금씩 자기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분과 여러분은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이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이분이 관심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분이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것들이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꺼내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전시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거나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업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분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은 세계나 소중한 취향을 꺼내놓았을 때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깊은 이해력과 센스 있는 공감 능력을 보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해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만의 깊은 감성을 여러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번에 알아채고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기발한 의견을 얹어주거든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지식과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완벽한 지성인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읽어주는 영혼의 짝꿍 같기도 한 부분을 느껴요. 내 진가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네? 하는 생각에 여러분을 향한 존경심과 애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이랑 있을 때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요. 뭔가 재밌는 이분이랑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어떤 즉흥적인 모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웃음이 넘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진 그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가 이런 상황을 가져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랑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공통된 관심사가 있거나 아니면 공통된 프로젝트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함께 뭔가를 기획한다거나 어떤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공통된 취미활동을 함께 시작한다거나 하게 될 거예요. 이분이 협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랑 뭔가를 같이 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여러분은 그야말로 이분한테서 사기캐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과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발휘하는 그 놀라운 추진력, 탁월한 감각, 그리고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평적인 소통 능력에 이 사람이 매번 감탄을 금치 못하거든요.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본인의 능력에 대해 잘취하지 않으면서도 온화하게 상황을 주도하는 진짜 어른스럽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곁에 있으면 자기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자기 삶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행운이자 지혜로운 조력자로도 느끼고요. 이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충분히 봤고 충분히 생각했고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왔을 때 이분이 더 이상 신중하게만 있지 않아요. 충분한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리면 이분은 움직여요. 뭔가 결정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죠. 이분이 표현을 화려하게 하는 타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극적인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하는 그 한마디, 그 한 행동이 정말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가볍고 유쾌하다고 해도 이분은 이분 나름 오래 생각하고 주제를 꺼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난 너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념일에 여러분을 특별한 자리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선물을 주면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겠네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오기도 할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연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분이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흐름을 타고 또 그 흐름이 이분을 여러분한테로 이끌 거예요. 이 순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 인생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최고의 명작이자 유일무이한 보석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특유의 분위기, 치명적인 매력, 따뜻한 온기, 그리고 단단한 내면까지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는 완벽함 그 자체로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을 놓치면 진짜 후회하겠다. 이 정도로 빛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걸어도 좋다는 비장함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의 매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분이랑 있으면 정말 가벼워요. 이분이 여러분을 절대 구속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이분이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상대방의 자유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있으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강요하지 않기, 이분이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분이랑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편안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이 풍기는 아우라가 이 사람이 느끼기에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자율성과 고유한 세계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그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자유롭고 당당한 태도가 이 사람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낭장결의 카드가 보여주듯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이랑의 관계도 그래요. 이분이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이분이 임전 무태의 정신으로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방해가 와도 이분이 버텨요. 파이브 오브 소우즈처럼 이분이 상처받아본 사람이라서 이 관계에서도 때로는 방어적인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분이 가끔 벽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에게서 과거의 상처가 올라올 때를 말해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혼자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해요. 이분이 포오브컵스처럼 혼자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시간을 허용해줘야 해요. 이분이 충분히 생각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분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사람이라서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이분이 거기서 평온을 찾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미동도 않는 단단함과 거대한 포용력 때문이에요. 자신이 삐딱하게 굴거나 혼자 동굴로 들어갈 때조차 여러분은 온화하고 품격 있게 그 자리를 지키며 성숙하게 기다려주거든요. 그 모습에 이 사람은 자신의 작은 그릇을 반성하고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인품과 성숙함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야 하나? 무튼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클래스가 남다르네.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의 그 넓은 마음씨에 깊이 감사하고 감복하는 면이 있어요. 여기 이 쓰리 오브 펜타클스가 말해주듯 이분은 여러분이랑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세계가 있으면서도 함께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해야 하나? 무튼 그래요. 여러분이랑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과 카드가 2장 나왔어요. 건무가 신라의 속삭임 결과고 파이브 오브 펜타클스가 비트위너스 결과예요. 여기 이 건무 카드 보실게요. 황창상 설화 속 어린 검객의 이야기가 있어요. 적진의 한복판에서 홀로 건무를 주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 했던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그 기계를 엿보게 되실 수 있어요. 무예와 예술이 결합된 건무처럼 혹독한 훈련과 수양을 통해 다듬어진 통제된 에너지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정신적 결의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실력을 증명하는 순간이 와요. 이분이 가진 것들, 이분이 쌓아온 것들, 이분의 전문성과 재능이 여러분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양손에 쥔 날카로운 검처럼 이분이 가진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이 빛을 발한다고 해야 하나?
두 사람이 함께일 때 이분의 건무가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의 무대가 되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분이 자신의 작업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이분의 작업이 더 생생해지고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이분의 에너지가 되면서 이분이 더욱 자기 분야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칼춤을 추듯 날아오르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이자 여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이라는 귀한 사람의 격에 맞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능력치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 여러분의 인정 어린 눈빛 하나가 이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소중하거든요. 왜 남자들이 결혼식이나 면접 보러 간다고 자기 정장 입었을 때 색다른 모습 보여주려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듯이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서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보기에 여러분은 자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신성한 존재이자 최고의 귀인일 거예요. 이 관계가 뭔가 화려하게 시작하는 게 아닐 수는 있어요. 이분이랑 함께하면 처음엔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질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예를 들면 이분이 아직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관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텅 빈 통장이지만 가득 찬 온기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풍요보다 진짜 온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분과 함께하면 힘들어도 이분이 옆에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거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의 난로 같다고 해야 하나? 추운 밤에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듯 이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처음엔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뭔가를 쌓기 시작해요. 이 카드 보면 컵라면은 없잖아요. 이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웃었던 시간들이 나중에는 더 좋은 밥상으로 변하고 담요를 나눠 덮던 시간이 나중에는 아늑한 집으로 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힌트 쓰이는 과정 속에서 화려하고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갖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부족한 상황이나 시작 단계를 마다하지 않고 곁에서 함께 담요를 나눠 덮어주는 그 겸손함과 깊은 진심을 이분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자신의 아픔을 품어주는 인품에 평생을 바쳐 사랑하겠다고 다짐해요. 어떻게 보면 충성이기도 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추운 날 찾아온 따스한 구원자이자 평생을 보살피고 섬겨야 할 유일한 태양인 거죠. 예측 불가능했던 이 만남이 결국 두 사람이 서로의 가장 진실한 동반자가 되는 결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날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끝까지 있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기도 하죠. 이분에게는 상처도 있고 구설수도 있었지만 그걸 묵묵히 수용하며 성찰해온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과정들이 여러분이랑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자기 실력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서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함께 담요를 나눠 덮고 있는 그 순간이 이 관계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컵라면 한 그릇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진짜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이분이 오고 있어요. 처음엔 이분이 정말 가볍고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빛천사처럼 구름 위를 날듯 경쾌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처럼 말이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 안에 담긴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결심하면 배수의 진을 치는 그 비장함이요. 상처도 있고 굴욕도 겪어봤기에 에너지는 가벼울지라도 그 깊이는 남달라요. 그걸 묵묵히 수용하며 성찰해온 그 성숙함이요. 어쩌면 이 만남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어쩌다 그 자리에 있게 됐고 어쩌다 이분을 만나게 됐고 근데 만나고 나면 아 이분이었구나 싶을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 실력을 증명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분의 변화를 가까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담요 하나를 나눠 덮고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게 이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이라는 압도적이고 고귀한 존재를 만난 것에 매일 감사해야 하며 여러분의 그 깊은 성숙함과 매력에 평생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벼움 속에 담겨있던 진심이 드러날 거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질 거고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이룰 거예요. 그 흐름을 믿고 가세요.